네, 2025년 1월 16일 밤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던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은 불법으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불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통령이 사는 집은 경호처가 지키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관저 일대는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은 경호처가 작전 통제를 하는 55경비단이 관리합니다. 55경비단은 과거에는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 즉 대대급 부대였지만 지금은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 여단보다 작은 단급의 부대입니다. 55경비단. 그런데 공수처가 1월 15일 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하기 전날인 15일 날 했죠. 14일 날 이 55경비단장을 공수처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14일 오후에 부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에 출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통령이 있는 데는 군사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최고의 책임자는 경호처장입니다. 근데 경호처장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고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몇 번 공수처가 오라 그래도 안 갔죠. 3번의 소환을 했음에도 가지 않으니까 영장을 발부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한테는 받는 게 출입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산하에 있는 55경비단장을 공조본으로 불렀네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끄는 경찰과 같이 만든 공조수사본부로 이끌었습니다. 거의 공조본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부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공조본으로 안 올 수가 없었겠죠. 14일 날 오후에 갔는데 이 경비단장한테 자, 네가 책임자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공수처 등 수사관계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해라. 문제가 되는 건 군사기지법 제9조, 그 다음에 이 기지법 시행령 제8조, 그 주소지에 대한 출입은 그 기관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비단장이 경비부대의 책임자이긴 하지만 그의 상관은 분명히 경호처장이 있고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을 때는 경호차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차장 직무대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 55 경비단장을 전날 오후에 불러갖고 네가 승인해라. 처음에 이 친구는 이제 불림을 받았을 때는 그냥 갔죠. 도장을 자기가 관인을 안 들고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국방부에서도 사람이 나왔고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압박을 가한 거죠. 그중에 국방부 쪽에서는 법무장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단장도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면 큰일이니까 이 법무장교한테 찍어줘도 되느냐? 이 군사기지법 이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게 아니다. 근데 이쪽에서 국방부 쪽에서는 찍어주라고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상급 부대의 지시가 있으니까 부대로 전화를 해서 부대에서 관인을 갖고 왔고 그걸 본인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이 공수처에서의 수사관이 도장을 받아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날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14일 날 이렇게 관인을 찍게 해준 55 경비단장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온 후 최종적으로는 경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로. 자, 내가 찍은 거는 우리 국방부에서 법무장교까지 와서 문제없다라고 해서 찍어준 거고 그러나 모든 권한은 경호처장이 있으니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공수처와 경찰은 들어가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55 경비단장을 불러서 그렇게 압력을 넣은 것 자체가 압박이다. 그리고 그가 설사 찍었다고 하더라도 압박에 경호처장의 승인이 없으니까 이건 불법이다. 이런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방송, JTBC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팩트인가 조사를 해봤지만은 결론을 보게 되면은 국방부까지 가세해서 압박을 가했고,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관인 갖고 와서 찍어줬고, 찍을 때는 공조본 쪽에 사람이 찍었고, 근데 국방부 측에서는 사람이 나와서 찍어도 된다라고 해줬고, 그런 걸 받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부대로 돌아온다면은 최종적으로 경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55 경비단장도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쓴 거죠. 이 국방부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장, 경찰 책임자, 불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윤 대통령 체포 문제하고 12상 개헌권은 어차피 법적 다툼으로 가니까 이제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치밀하게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일부는 윤 대통령 쪽이 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공수처 오동훈 처장을 비롯해서 국수본의 우정수 본부장도 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50억 경비대장 보고 찍어라 줘라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도 밝혀질 겁니다. 하나하나 나오면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대한민국의 비밀이 이북한테 고스란히 갈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자기 눈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기 눈을 찌른다는 거는 국민의힘을 적으로 봤을 때 자기 눈을 찌르는 게 아니라 이북을 위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제 내란 국조를 하겠다 그랬죠.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간이 내일 끝나면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이제 구속이 되거나 그러겠죠. 그럼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있을 텐데 그 구치소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하겠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와 상의를 하겠다. 그리고 김영현 국방장관, 이진수 수방사령관 등 장성을 찾아가는 깜빵 청문회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방부의 B1벙커가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총장이 좀 이야기했죠. 몇 층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방부 차관이 맞고 그랬었는데 이 B1벙커도 그 안에 가서 청문회를 받고 어떤 곳인지 브리핑을 하겠다.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주사파가 버글버글하죠. 그런 자들이 그 전에 서욱 씨가 국방부 장관 할 때 남태령 수방산에 있는 벙커를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통일부 장관 했던 이인영한테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합참에 이 계엄사령부 만들어졌던 그 벙커도 갔고, 삼청동 안가도 가고 다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개는 안 하고 브리핑으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주면요, 이번에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서 하는 과정들이 생중계되면서 대통령 관저의 비밀이 다 공개됐죠. 이거 북한 특공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응봉산에서 내려오면 된다. 여긴 철조망으로도 뚫을 수 있다. 다 알려주고. 이북에서 드론 띄워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어느 부대가 있고 책임자는 누구고 그는 누구를 족치면 꼼짝 못하는지도 55 경비단은 국방부구나. 경호처를 무력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 심리적 방법까지 다 배우게 됐습니다. 네. 아주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날카로운 날선 법률 공판으로 가는데 공수처장하고 국수본부장, 경찰청장 대리는 이 55 경비단장 날인 문제하고 경호처장 날인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문제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지켜보십시오. 이거 JTBC를 비롯한 여러 친민주당 방송 언론을 동원해서 문제 없어 이렇게 하겠지만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불법이면요, 모든 게 다 부정이 됩니다. 그 전에 서독에 있으면서 북한하고 통했다라고 하는 사람 재판을 할 때 안기부인가 그쪽에서 내놓은 자료가 이거예요. 이 컴퓨터에 있던 자료인데, 우리 왜 문서 딱 봤을 때 문서가 이렇게 너무 넓게 돼 있으면 팍 줄여갖고 읽기 좋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전체가 무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장의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간 거, 이거 불법이 거의 확실합니다. 사법부가 나중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히 공수처하고 국수본은 불법을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